똑똑하게 공부하자. 꼼꼼한 딥러닝. 자, 이렇게 해서 다항함수까지 알아보고 다항함수로 할 수 있는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만날 수 있는 함수가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는 다항함수는 x의 무슨 승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x의 제곱, 여기 앞에 a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변수고 얘가 이제 결정이 되는 어떤 우리가 제곱을 할지 3승을 할지 이런 건 또 매개 변수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수함수는 아래쪽이 매개 변수가 되고 위쪽에 여기 거듭 제곱 되는 게 변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y는 a의 x 거듭 제곱 이게 이제 지수함수고요. 지수함수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1이 아니어야 됩니다. 만약 a가 1이면 x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y값은 변하지 않겠죠. 1을 계속 거듭 제곱해봤자 1이니까요. 그 다음에 a는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양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a를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밑은 항상 양수만 생각한다. 왜냐하면 밑이 음수가 되면 지수법칙 쪽 다음 슬라이드 나올 이 지수법칙에 유해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양수만 생각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a가 1보다 큰 값이다. 그러면 거듭 제곱을 하면 계속 이렇게 커지겠죠. x가 값이 커질수록 y값도 계속 증가하는 이런 함수가 되고요. a가 0에서 1 사이다. 1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거듭 제곱하면 자꾸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함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수함수라고 하고요. 지수식에는 이제 지수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식들이죠.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따로 여기 이제 보이는 이 URL에 접속을 하시면 이 과정들을 자세히 설명한 문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제가 색깔까지 입혀서 이렇게 예쁘게 문서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로그 함수인데요. 로그부터는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그의 정의가 조금 일반적으로 쉽게 딱 이해되도록 그렇게 정의된 방식은 아니라서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쉽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그는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서 우리가 루트 2 이런 게 숫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숫자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그것처럼 로그 2 이것도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서 그건 어떤 숫자냐? 그럼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2에 어떤 거듭 제곱을 했더니 16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 들어갈 숫자가 뭐야? 라고 물으면 거듭 제곱을 배운 사람은 당연히 여기 4가 들어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근데 16이 1이 딱 커져서 17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네모에 들어갈 숫자가 뭐야? 그러면 사실 이 경우에는 네모에 들어갈 숫자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4가 16이었으니까 17이 좀 크니까 4보다는 조금 크겠죠. 근데 5가 되면 또 32가 되니까 5도 아닌 것 같고 4를 약간 넘어가는 어떤 숫자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인지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어떻게 적기로 했냐면 이렇게 적기로 했습니다. 2를 17로 만들기 위해서 어깨 위에 올라가는 숫자를 그냥 이렇게 적자. 로그 2에 17로 적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요 로그 2에 17을 어깨 위에 딱 올리면 얘가 17과 같다. 이런 식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그를 다시 정리를 하면 A를 여기 아래쪽 밑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있어서 이것도 A를 X로 만들기 위해서 A의 어깨 위에 거듭 제곱되는 숫자 그것을 이 로그라고 하고 그래서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C를 A 위에 실제로 딱 올리면 결과는 X가 되겠죠. 로그의 정의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로그의 요 X는 지수식에서 출력으로 되고
지수식에서 여기 입력 C는 로그식에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로그의 입력은 지수식의 출력, 로그의 출력은 지수식에서 입력 이렇게 되죠. 서로 입력과 출력이 뒤바뀐 상태가 됩니다. 로그는. 다음으로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좀 살펴볼 텐데요. 좀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수 함수의 입력이 로그 함수의 출력이 되고 로그 함수의 입력이 지수 함수의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출력이 뒤바뀐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역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수 함수의 그래프는 밑이 1보다 큰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생겼었죠. 그래서 지수 함수는 x가 증가하면서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는 말은 입출력이 뒤바뀌었으니까 로그 함수는 이렇게 45도 y 꼴 x라는 이 축에 마치 거울처럼 이렇게 딱 접었을 때 대칭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급격하게 증가한 함수니까 얘는 잘 증가하지 않는 함수가 되겠죠. 잘 증가하지 않습니다. 로그 함수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나 잘 안 증가하느냐. 그래서 이대로 계속하면 옆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평평해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잘 안 증가하냐 하면 이 로그의 밑이 있죠. 10을 x로 만들기 위해서 어깨 위에 올라가는 수가 이 로그 10의 x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밑이 있는데 가로축으로 밑 배만큼 오른쪽으로 가야지 함수의 키가 1 딱 증가합니다. 그래서 로그 10의 x하고 여기 로그 2의 x가 있는데 요 2라는 숫자는 대표적인 무리수로 2.718 정도 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라고 자주 쓰는데요. 지금 10이 2.78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이 로그 10의 x는 키가 1 증가하려면 현재 있는 x 위치에서 10배만큼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로그 2의 x는 현재 있는 위치에서 약 3배, 3배 정도만 옆으로 가면 키가 1 증가하죠. 그래서 로그 함수는 밑이 크면 클수록 잘 증가하지 않고 평평한 이런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좀 눈여겨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그 함수가 앞으로 배울 분류 문제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지수함수, 로그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수함수가 어떤 형태로 머신러닝에서 자주 나타나느냐 하면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라는 함수의 형태로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1 더하기 밑을 2, 아까 2가 2.78 정도 되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z승, 이 z가 독립변수겠죠.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z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더라도 이 함수의 출력값은 0하고 1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z의 가로축은 모든 실수고요. 어떤 실수가 들어와도 출력값은 0과 1 사이로 돼서 찌그러뜨려 버리는 거죠. 0하고 1 사이의 출력값으로 바꾸기 때문에 입력값을, 이 출력값을 확률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를 분류 문제, 지금 입력된 입력이 0이에요, 1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1일 확률이 얼마예요? 라고 최종적인 출력을 만들어낼 때 이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수함수, 로그 함수까지 다 알아봤고요. 그리고 지수함수를 이용한 머신러닝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함수 형태도 한 가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입력이 하나인 함수가 아니라 입력이 여러 개인 다변수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